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22일 NBA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아직도 안 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지금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참여 이미 많이 해주시고 계시지만은 한 번씩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제가 휴방할 때도 전체 데이터나 탑4 경기들은 항상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참여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NBA 총 6가지 경기 분석 진행할 거고요. 저의 멘트가 100% 정답은 아니다 보니까 저의 멘트와 이제 여러분들의 분석을 한번 맞춰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바로 들어갈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피닉스와 올랜도 경기 먼저 살펴볼게요. 피닉스 올랜도. 자, 홈팀 피닉스가 직전 샌안토니오 원정을 떠나서 94대 121, 27점 차 대패를 당하고 왔고요. 조금 무기력하게 경기를 내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최근 5경기 보시면 공수 밸런스가 좀 많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피닉스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백코트 자원들이 경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커 같은 경우에도 빠져 있는 상황에다가 콜 앤서니 빠져 있고 알렌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0%의 컨디션이 아니고요. 제일런 그린이 직전 경기에 나쁘지는 않았지만 부상 복귀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뭐 길레스피라든지 딜런 브룩스 같은 경우에도 팀 야투가 터져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백코트에서의 이런 뭐 공수 밸런스 자체가 에너지 레벨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 강점이었던 뺏는 수비가 안 되고 있고요. 피드골 확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외곽에서의 시도가 굉장히 많은데 32.39% 기록하면서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피닉스는 최근의 경기를 보시면은 백코트에서의 이런 밸류와 경기력 자체가 많이 좀 떨어져 있다. 자, 반면에 원정팀 올랜도입니다.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직전 세크라멘토 만나서 131대 94로 경기를 잡고 왔고요. 37점 차 대승을 가져왔었죠. 올랜도가 최근에 은근 경기력이 되게 좋거든요. 최근 5게임 잘라놓고 봤을 때 4승 1패. 80%의 승률을 최근 5경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득점이 119득점에 104.80점씩을 가져가면서 동일기간 마진도 플러스 14.2가 찍히고 있거든요. 뭐 동일기간 따져 봤을 때 리그 전체 3위죠. 그래서 지금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감 있는 핸들링에다가 뭐 방케로라든지 웬델 카터가 4번, 5번 밸류에 있어서는 조금 밸류가 높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오늘과 마크 윌리엄스와 매첩을 가져갔을 때 앞선에서 실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많은 득점을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봤을 때 사실 피닉스가 홈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정배를 받을 만한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요거는 뭐 올랜도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역배가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생각보다 올랜도가 득점에 대한 지원이 훨씬 더 잘 될 수도 있다고 보다 보니까 올랜도 프렌 아니면 역배 아니면 221.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봤을 때 올랜도 프렘 아니면 역배 가능성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 보시죠. 자, 뉴올리언즈와 필라델피아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올리언즈, 필라델피아. 자, 이 매치업은 생각보다 좀 필라델피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15승 팀과 30승 팀 간에 팀 밸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요.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에는 백투백으로 또 가져가는 경기다 보니까 필라델피아의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원정팀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조금 연패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연패죠? 3연패. 일단은 뭐 폴 조지라든지 엠비드가 빠지면서 4번, 5번에 대한 밸류가 많이 조금 떨어져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맥시, 에드지컴, 켈리 우브레의 경기력이 괜찮다면 모르겠지만 최근 백코트에서도 실책도 많이 나오고 있고 타이탄 수비도 안 되고 있고 팀 야투도 많이 떨어져 있는, 그래서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정말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고요. 외곽에서의 야투 시도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다가 성공률 같은 경우에도 29.73까지 정말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포스트에서의 득점 지원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 사실 뉴올리언즈라는 팀 자체도 굉장히 수비를 또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팀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뉴올리언즈의 타이트한 수비, 에너지 레벨 넘치는 수비에 고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 열어두고 싶어요, 저는. 자, 반면에 이에 맞선 홈팀 뉴올리언즈 볼게요. 자,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예상대로 미러키를 만나서 조금 힘든 경기를 가져갈 수 있다. 외곽에 대한 억제가 안 되면서 야투 싸움에서 지고 올 수도 있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역시나 그대로 흘러갔었죠. 다만 이제 팀 전체적인 슛감은 나쁘지가 않은 구간이고요. 오늘 핵심 코어들에 대한 출전 시간 관리를 잘 해주고 왔다 보니까 내일 경기 필라델피아를 만나서 최소한 접전 아니면은 뭐 역배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은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뉴올리언즈가 조금 더 많은 포지션이라든지 조금 더 높은 야투율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매치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 봤을 때 뉴올리언즈의 3.5 프렘 또는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들 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이애미랑 멤피스 볼게요. 마이애미, 멤피스. 자, 오늘 양 팀 다 경기가 있었습니다. 마이애미도 경기가 있었고 내일 백투백, 멤피스도 오늘 경기가 있었고 내일 백투백으로 가져가는 상황인데 홈팀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애틀란타를 만나서 128대 97, 31점 차 승리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핵심 코어 대부분의 출전 시간 관리를 되게 타이트하게 잘 해줬거든요. 그래서 베스트 5뿐만이 아니라 뭐 웨어라든지 하케즈라든지 라르손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쿠시오니스라든지 이런 코어들을 벤치 자원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 주면서 벤치 구간에서도 이 공수 밸런스 마진이 조금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애미가 사실 탄탄한 뎁스가 살아나고 있고 팀 슛감이 살아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멤피스의 템포 푸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수비적인 측면에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멤피스에 대한 득점 기대값을
너무 높게 잡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멤피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유타를 잡고 왔죠. 화력으로 찍어 누르고 온 상황이었는데, 네, 사실 이동거리도 있고, 백투백 원정이고, 뭐 모란트라든지 이디라든지 클락 빠져 있고, 코어드, 알다마, 피펜, 제론까지 100%의 컨디션이 아닌 구간에서 사실 팀 뎁스와 밸류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구간이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수비가 전혀 안 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거는 사실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마이미가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화력으로 따라가기에도 멤피스에 얇아져 있는 이런 뎁스라든지 밸류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좀 거슬릴 수밖에 없다 사실. 그래서 저는 사실 마이미 승이나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템포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할 테지만 멤피스에 대한 득점 기대값을 낮게 잡는 상황에서 마이미 승,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 가능성까지 좀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미 승, 일방적인 경기, 저득점 가능성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시카고랑 디트로이트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디트로이트. 자, 홈팀 시카고가 최근에 연패가 몇 연패죠? 최근 몇 연패? 포츠포츠님 추천 감사합니다. 최근 7연패입니다. 시카고가. 가장 큰 문제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수비가 안 돼요. 이번 시즌 시카고는 경기당 실점이 120.43실점, 리그 전체 26위에다가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7.4를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25위 수준. 최근 5경기에 있어서는 123.2실점까지 점점 실점에 대한 이런 증가율이 또 보여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시카고가 기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컨택 능력이 많이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강점으로 분류가 됐었던 뭐 박스아웃이라든지 아니면 뭐 파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서서히 무너지는 모습. 제공권에 대한 확보가 안 되고 있고요. 상대에게 꽤나 많은, 상당히 많은 자유투를 헌납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다 보니까 팀 전체적인 수비 밸런스가 완벽하게 무너져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두렌이 다시 복귀를 하고요. 최근에 뭐 커닝햄이라든지 로빈슨이라든지 탐슨이라든지 이런 백코트 자원들, 슈터들 같은 경우에도 야투가 터져주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거 사실 시카고를 만났을 때 디트로이트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최대한 높게 설정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사실 지금 시카고가 화력으로 디트로이트를 따라가기에도 뭐 사이먼스라든지 기디라든지 부제리스라든지 핵심 코어들에 대한 슛감이 최근에 너무 안 좋아요. 득점에 대한 지원도 많이 최근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카고가 이번 시즌 트레이드 시장에서 셀러로서의 역할을 했었고 뭐 팀 뎁스 자체가 조금 많이 얇아지고 팀 밸류가 얇아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사실 디트로이트를 만나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봤을 때 디트로이트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사실 뭐 화력이라도 좀 터져주는 구간이면 모르겠지만 야투도 지금 전혀 안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디톨트 상대로 비벼볼 수 있는 건덕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디트승, 마행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해주시고. 자, 다음 경기 갈게요. 자, 샌안토니오와 세크라멘토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안토니오와 세크라멘토 살펴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사실 최근의 흐름 자체가 전혀 다른 두 팀의 매치업이다 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 싶은데 홈팀 샌안토니오가 최근에 몇 연승? 7연승이죠. 반면에 원정팀 세크라멘토가 최근에 몇 연패죠? 15연패입니다. 사실 세크라멘토가 연패가 길어지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더욱더 아쉬운 점은 이 연패를 끊어낼 만한 근거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뭐 지금 라빈이라든지 사보니스가 시즌 아웃 됐고요. 최근에 이제 헌터까지 눈 수술을 받는다고 하면서 시즌 아웃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팀 뎁스가 굉장히 많이 얇아집니다. 세크라멘토의 대부분의 공격 옵션 자체가 웨스브룩이라든지 드로잔이라든지 1대1 공격이라든지 대부분의 공격 이제 레인지 자체도 미드레인지 안쪽 에서 공격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나올 수가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외곽에서의 야투 시도도 많지 않고 성공률 같은 경우에도 27.27%, 2점 라인 야투도 50점 겨우 넘어가는 50.68%. 그리고 사실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는 웸비라는 또 이런 림 프로텍터가 버티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사실 세크라멘토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정말 최소한으로 잡아주고 싶긴 하거든요. 저는 사실 100득점이 안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었습니다. 자, 반면에 홈팀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디언 팍스라든지 웸비라든지 원투 펀치가 확실하게 흐름이 괜찮고요. 뭐 캐슬, 바젤, 샴페니 다들 슛감이 터져주고 있는 상황이고 벤치 구간에서는 뭐 하퍼라든지 케이든 존슨, 에이슨 반즈, 코넥트 벤치 구간에서도 득점 볼륨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득점이 130득점이 넘어가는 슛에 3점 야투가 36.2, 2점 라인 야투가 63.7, 자유투 라인에서도 82.2.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봤을 때 사실 17.5라는 기준점이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건 사실 세크라멘토가 지금 경기력이 너무 저점이다 보니까 상성에서도 강점이 없는 경기다 보니까 이거 세난 승이라든지 아니면 17.5 기준 마헨이라든지 아니면 227.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좀 드려볼게요. 샌안토니오 승, 17.5 마헨, 227.5 언더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 뉴욕이랑 휴스턴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휴스턴. 자, 이 매치업은 아마도 maybe 뉴욕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뉴욕이 홈발을 받을 수 있는 경기에다가 휴스턴이 최근에 뭐 듀란트에 대한 이런
약간 SNS 이슈도 있었고, 사실 최근에 휴ton 같은 경우에도 득점에 대한 지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에다가 원정에서는 또 공수 밸런스가 많이 무너지는 팀이다 보니까 뉴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다만 지금 뉴욕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브런슨이라든지 타운스라든지 원투펀치에 대한 흐름이 나쁘지는 않지만 하트라든지 뭐 브리지스라든지 아누노비라든지 이런 스팟업 자원들이 슈터 자원들이 슛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휴턴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수비 코트에서의 강점은 정말 명확한 팀이거든요. 경기당 실점이 109.46 실점 가져가면서 리그 4위,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1.9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5위,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실점이 103.2 실점까지 억제가 되는 모습. 그래서 사실 휴턴도 컨택 능력은 거의 최상위권의 팀이다 보니까 아마 브런슨과 타운스만 터져주는 상황에서는 휴턴을 만났을 때 많은 득점을 가져가기가 난이도가 되게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봤을 때 경기 자체가 휴턴이 주도하는 다운템포에다가 수비가 주가 되는 게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이거 216.5 정도의 기준점이라고 한다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저의 분석 방송은 아마 여기서 끝이 날 것 같고, 뭐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멤버십 가입하셔서 또 많은 관심 참여까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의 흐름은 커뮤니티 가시면 나와 있고요. 요거는 제가 휴방을 가져갈 때도 항상 업로드를 해드리기 때문에 가입을 해놓으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유튜브 형님들 먼저 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할게요.